이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번지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자중질환이랄까? 자기들끼리 지금 싸움판이 났어요. 큰 싸움판이 벌어진 게 이재명 경기지사와 뭐 이낙연인지 그 상대는 정확치는 않지만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고 이 지사가 지난 9일날 이낙연 대표가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무회의 참석을 했었어요. 예. 대표 이렇게 퇴임하는 날이니까 와서 당무회의도 자기도 참석하겠다고. 근데 그때 좌석 배치를 놓고 뭐 큰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일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경기도지사에다가 1위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좌석도 제대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사 측에서는 그런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서로 화기애애하게 뭐 차도 마시고 다 그랬는데 무슨 좌석 배치 가지고 언쟁이 있었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 배경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안에다 굴뚝에 연결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이제 다툼이 있었거나 불쾌감을 뭐 여지없이 그냥 뭐 표출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이제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냐? 당신 지금은 입장을 당신 몰라? 뭐 이런 기분이 누구나 들겠죠. 드는데 특히 이재명 지사의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냥 예사로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그러냐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좌석을 제대로 배치를 안 했다 해갖고 고성에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지사 같으면은 당 대표와 이 지사 이렇게 탁 배치를 해놔야 하는데 또 딴 쪽에다 이렇게 아래쪽에다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성에 오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그런 배치 자체보다도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완전히 깎아내리기 이미지를 그냥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론을 어느 쪽에선가 쓱 흘린 거 아니냐 언론에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의 흘린 자체가 의도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긴장돼가지고 서로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 충돌의 그런 뭐랄까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지금 하부에서는 그냥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고 봐야겠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LH 투기 사건 이것에 대해서 뭐 당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이재명 측에서 터뜨렸다. 대선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이재명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벌어졌다고 하고 또 SNS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 민변에서 참여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 발표한 사람이 서정근 변호사하고 김남근 변호사라는 분인데 서정근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지금 맡고 있다는 것이고 또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 측근들이 나서갖고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주택제, 기본소득에 의해서 기본주택제를 이제 하니까 정부에서 그거 뭐 신드렁하게 대응하고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니냐,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LH 사건 터뜨렸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글쎄요, 그거를 그쪽에서, 그쪽 측근이 그걸 이제, 공개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의도성이 있는, 저희가 있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그런 식의 뭐 이렇게, 왜 우리를 험담하느냐,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 여권 내 대선 지형이랄까 또 이재명 축출설도 나오고 뭐 탈당설 이런 것들이 배경에 깔려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심상치 않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본인 쪽에서는 두 개가 잇따라 터지니까 이거 진짜 시작된 거 아니냐, 작전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여권 내에서 지금 이 세력 판도라든지 앞으로 이제 후보 그 뭐 당 추천 그러니까 당 공천 후보 결정 과정이나 여기서 지금부터도 아마 저 내부적으로는 신경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친문 세력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친문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친문이라고 범친문은 맞는데 그 친문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면 자기들이 이제는 차기 정권은 친문 세력으로 이른바 대깨문이나 친문 세력들이 그 서자나 뭐 말하자면 반개한테 이 권력을 넘겨주기는 어렵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직계에서 우리 적장자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 지사도 언젠가는 털어내야 될 짐덩어리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SNS에다가 이뻐서 지금 너 살려두는 게 아니다. 대선판의 페이스메이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조만간 문재인과 지난 대선 때 경선했던 사람들 다 제거됐는데 당신도 곧 제거될 운명을 맞이할 거다. 그게 맞을라나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축한데 그럴 개연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반개쯤 되는 반개쯤 되는 이 지사한테 권력을 넘겨준다. 생각할수록 공포스럽고 끔찍할 겁니다. 하다못해 차라리 이 전 대표, 이낙연 대표 정도는 그래도 초기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첫 국무총리였으니까, 만약에 적장자를 낼 수 없을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라도 좀 낼 수 있다고까지 양자로 들여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이재명은 아닌 거야. 예? 이재명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페이스메이커로 쓰든 어쨌든 또 민주당에서 저대로 컸으니까 그걸 당장 실을 자를 수 없어서 싹을 자를 수 없어서 그랬건 간에 이제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로 본선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안 하면 야당의 권한을 권력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재명한테 넘겨주면 더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 그 정도로 지금 위기감을 갖고 압박감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친문 직계에서는 자기들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홍준표 의원의 정치적 촉이라는 게 아주 뛰어나신 분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감으로 얘기를 했지만 크게 어긋나는 얘기, 예측을 벗어난 얘기는 안 했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이번 이 LH 이거 이재명 작품이다, 그쪽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을 이낙연 측에서 벌였을까요? 혹시 벌였다 한다면은 가정을 하면은 아니면은 대깨문들이 했을까요? 글쎄요, 이낙연 전 총리 그 스타일을 보면 그런 식으로까지 물론 뭐 그게 또 이낙연 의원이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 사람 뭐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래, 알아서 하는 것이지. 참모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그 보스에 따라서 그 리더에 따라서 그 안에 분위기가 결정되거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재명 죽이기를 주도했다 이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친문 쪽에서 갈수록 이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갈수록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강박감에 빠져 있다면 그쪽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상식적인 구도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이재명을 죽이든 살리든 간에 그러면 뭐 적자든 양자든 뭘 데려올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3의 인물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이런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면은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보면은 최근 경향에
따르면은 어디서 갑자기 인물이 땅에서 솟아나든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낙연 제외하고 나오면은 정세균. 그거는 지금 지지율이 1, 2%뿐이 더 안 나오고 5%는 나와야 그게 하나의 반전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데 거기다가 추미애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다 예측을 해요. 윤석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또 대깨문들이 추미애 대권 후보, 박주민 당대표 뭐 이렇고 하고 있다니까. 근데 나오면은 보수 우파 쪽에서야 땡큐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큐다 생큐. 그러니까 그런데 뭐 김경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광재 가지고 뭐 강원도 쪽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뭐 김두관 여기는 더 얘기거리도 안 되고 뭐 이 사람이 있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그 사람 뭐 그 사람 고만고만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 안에서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에 정세균 유시민? 맞아 유시민이도 있지.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도 내가 나서면 일단 내가 나서게 되면 모든 국민이 쌍수 들어서 환영하라고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유시민이 마찬가지지. 절대 무슨 정치 발언 안 하겠다면서 계속 정치 발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중성이 있다고 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김경수 안 되면 정 안 되면 우리 사법부인데까지 저 대법원에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정세균 정도 되면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확실한 말하자면 우리 직계라든지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욕심을 내자면 임종석이가 처음에 첫 그 주자로 임종석이 만약 가능하다면 김경수 아니 임종석이도 특히 뭐 울산 부정 사건으로 걸려서 사실은 진작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성윤이가 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사람들 해놓으면 당선되고 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경우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당선된 그다음 문재인 그 대통령 주변은 철통같이 방어 체계가 형성되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뭐 임종석, 김경수, 유시민 이 정도가 정권에서 굉장히 아끼는 사람일 거고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하고 서로가 상부상조했는지 서로가 컸어요. 컸는데 참 추미애는 정말 좀 그렇죠. 근데 요즘 보니까 계속 발언하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 그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글쎄요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 줄지 그건 별개 문제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LH 투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만도 인력이 770명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입으로만 조사를 하고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싸움판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권의 몰락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